안녕하세요, 세븐남입니다. 자, 오늘 할 이야기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요청하신 그 썰인데, 여기 필리핀 현지 직원들과 있었던 에피소드. 직원이 많을 때는 로컬 직원이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. 제가 하는 비즈니스 통틀어가지고 한 30명 정도 로컬 직원들이 있었는데,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단 뭐 지각하고 뭐 물건 훔쳐가고 뭐 주로 그런 류의 그 이야기가 많은데,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경험, 그러니까 미스타리의 경험 기준으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그 치안 관련된 영상 만들 때 치약이 없어진 적이 있다, 제가 그렇게 그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, 제가 필리핀 세부에 처음 와가지고 그 집을 구했는데, 처음 구한 집을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려고 좀 큰 집을 구했어요. 혼자 사는데 방 5개짜리 집을 구했습니다. 그때 월세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? 지금 생각하면 좀 미친 것 같은데, 월세 한 달에 150만 원짜리 그 집에 살았었어요, 혼자.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가정부를 구했는데, 가정부가 좀 그 어린 친구 같습니다. 그때 제가 주로 그 장을 어디에서 봤냐면은 SNR이라는, 한국으로 치면은 코스트코 같은 데서 장을 봤었어요. 보통 그 물건 하나 집으면은 번들여가지고, 뭐 치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 집으면은 뭐 5개씩 올라오고 막 그런 약간 번들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그 장을 봤었는데, 근데 일단 저는 막탄에 사니까 세부 한번 나가가지고 장을 보면은 웬만하면 좀 많이 사요. 막탄에서 세부 가는 거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많이 사는데, 그때 치약을 제가 한 10개 정도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혼자 사니까 치약을 한 달에 하나를 못 썼거든요.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치약이 6개가 없어진 거예요. 사실 그거는, 치약은 좀 너무 그 티가 나는 거였고, 주로 이 동네 친구들이 그 어떻게 물건을 가져가냐면은 조금 티 안 나게 물건을 가져갑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쌀 같은 경우에, 이건 쌀은 고체이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줌 요만큼씩 티 안 나게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. 주방 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에 덜어가지고 이것도 조금씩 가져가는데, 얘네가 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지 이만큼씩 너무 자주 가져가니까, 내가 큰 통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한 반이 없어졌어요.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, 제가 노동부에 한번 그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. 여기 현지의 노동부를 그 돌레라고 하는데, 사실 여기 관공서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액션이 빠른 데가 돌레 같아요. 저희 직원이 돌레 리포트를 했다고 인지하고 난 일주일 후에 출석 요구서 오더라고요. 그때 그 돌레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, 사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다른 직원들이랑 문제가 많아가지고, 사실 그 친구가 또 그 거짓말을 또 많이 해놨더라고요. 초과 근무했다, 뭐 휴일 근무했다, 그렇게 좀 허위로 리포트를 해가지고 좀 금액을 좀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리포트했던 직원이랑 문제가 그 있는 직원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직원들이 막 서로 나서가지고 돌래 가가지고 자기들이 진술하겠다 해가지고, 결국에는 그때 1,500페소인가? 1,500페소 주고 케이스 마무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제가 좀 골치가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, 지금 이 샵이, 지금은 여기 그 오두막도 있고, 바닥에 보면은 저쪽은 타일로 다 깔아놨어요. 저기 비치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가가지고 전에 있던 거 부시고 다시 만든 거고, 그래서 여기 좀 공사가 좀 컸습니다. 이 샵 공사하는데, 레노베이션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는데, 그때 당시에 인력을 목수 2명하고 잡부를 한 8명을 썼었어요.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.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큰 카티지 그 만들었을 때, 이 카티지 지분 한 50% 정도 가지고 있는 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, 그 친구가 노조를 만들었어요.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임금 협상을 하더라고요. 임금 협상을 하더니,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20% 이상 인상을 해달라,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저도 뭐 한국에서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한국에서 임원으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, 노조 대표랑 면담을 하고 공사기간 길어지면은 손해가 좀 크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노조들이랑 면담을 했죠. 그 노조위원장 말고는 별로 파업을 하기 싫은 눈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개별 면담을 해보니까 다른 애들은 불만이 별로 없어요.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다른 데보다 급여를 조금 더 많이 주기도 했고, 제가 그때 했던 제도가 있는데, 하루에 3명씩 뽑아가지고 그날 일 좀 열심히 한 애들 뭐 추가로 인센티브 주고, 그런 제도까지 시행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업을 하니까 좀 괘씸하더라고요. 일단 그 노조 대표는 제쳐두고, 일단 개별 만담 해보니까 그 노조위원장 말고는 별로 불만이 있는 애가 없더라고요. 결국에는 그 노조 대표 해고하고, 일단 걔만 조지니까 이제 노조가 와해가 되더라고요. 사실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. 다른 다이빙샵 같은 경우에는 다이브 마스터들이 그 안 나오면은 문제가 좀 커져요. 다이브 마스터 중에 좀 한 명이 파업 주도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뭐 전원 출근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. 미스타리 뭐 들은 거 있나? 배 일부러 고장 내놓고 수리비 받는 거. 그건 좀 양아치인데. 배 일부러 고장 내고 수리비가 한
10,000페소 정도 나왔는데 이게 20,000페소 든다. 그러면은 한국인이 사실 뭐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치. 캡틴 조심해. 아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여기 현지 직원들한테 잘 대해주거든요. 진짜 괘씸한 애들이 있어요. 괘씸한 애들. 그리고 여기 그 저희 회사가 한국인 직원이 많을 때 한 11명 정도 있었어요. 한국인 직원 11명, 로컬 직원은 다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뭐 국적도 다르지만은 성별도 좀 다르겠죠. 직원들끼리 정분 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미스터리 그런 경우 좀 봤나? 네, 있죠. 맞아요. 네. 주로 그 한국인 남자 직원하고 여기 로컬 여자 직원하고 정분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도 정분이 나네. 그런 경우도 있고. 근데 그렇게 정분이 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가까이서 보니까 정분 나는 건 이해는 하는데, 근데 이렇게 그 한국 남자 직원이랑 로컬 여직원이랑 정분이 나면은 약간 그 정분 난 여직원이 약간 신분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약간 그 이후로 약간 말도 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, 혹시라도 여기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면은 한국인 직원하고 로컬 여직원하고 정분하는 거는 좀 막는 게 좋습니다. 뭐 연애 오래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거짓말. 이거는 그 필리핀 여자 단점 컨텐츠 만들 때 그때도 거짓말을 언급을 했었는데, 그건 사실 일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애들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. 일단 여기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mother sick, father sick, my son sick, my daughter sick. 그 직원 그 가족들의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. 그런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은 너 가족이 아파도 그냥 일을 해라,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거는 거의 뭐 여기 현지 직원들이 필살기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렇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죠. 뭐 조퇴를 하든가 뭐 결견을 하든가 그냥 그러라고 하긴 하는데, 사실 그런 거를 다 받아주면은 사실 인력 빵꾸 나가지고 잘 안 돌아가니까,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제 경험상 보면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그냥 룰을 만들어가지고 페널티를 매기는 게 낫습니다. 일단 뭐 이유야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만약에 뭐 지각을 한다, 페널티 뭐 100페소, 뭐 150페소, 그리고 결견을 하면은 뭐 페널티 500페소,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직원들한테 사인을 다 받으세요. 그 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룰을 공표를 했고 직원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. 한국인이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 다 감정적으로 대처해봐야 그 직원들하고 그냥 감정만 나빠지지, 룰 만들어가지고 페널티 매기고 그냥 사인 받아 넣는 게 최고입니다. 필리핀 보면은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. 동네마다 행사가 있고, 뭐 특히 연말에는 뭐 거의 작살나고, 뭐 동네에 작은 뭐 피에스타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일 끝나면은 직원들 거기 다 가가지고 논다고 보면 돼요. 피에스타 가면은 애들이 또 과음해가지고 다음날 안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동네에 피에스타가 있다, 근데 다음날 손님이 많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력을 한 두세 명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걔네 뭐 욕하고 혼내봐야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그냥 추가 인력을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식사가 좀 중요한데,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컬 직원들한테 쌀을 제공을 해줍니다. 사실 그 필리핀도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, 근데 또 이 동네 친구들이 쌀을 또 좀 많이 먹어요. 식사를 100% 제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쌀을 제공을 해주는데, 이게 또 쌀이 소화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들이 밥 대 놓치면은 막 손 떨고 일하는데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. 친구들 바쁘더라도 밥은 꼭 챙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식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챙기는 것 같진 않은데, 근데 이 동네 친구들은 진짜 뭐 거의 라이스 is 라이프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샵 그 다이브 마스터들이 가끔 또 그 불만을 표출을 할 때가 있는데, 요즘 보면은 손님이 주말에 몰린단 말이에요. 평일에는 손님이 많이 없다가 주말에 몰리는데, 주말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다이브 마스터들이 다이빙을 한 5번 정도 한 날이 있었어요. 사실 그 정도는 좀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챙겨주긴 했는데, 사실 한 3번 정도는 기본급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요즘에는 안 그래요. 요즘에는 이제 별로 안 그러는데, 예전 같은 경우에 하루에 3번 이상 다이빙 하면은 뭐 추가로 챙겨달라 막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, 평일에 손님 하나도 없어도 니네 돈 주잖아,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가더라고요. 현지 직원들 인건비가 비싼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쌓이면은 큽니다. 요즘 그 고정비용 계산해보면은 고정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지출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요즘 좀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많이 줄이기도 했지만은,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. 예전에 고정비 클 때는 한 달에 한 1,800만 원, 1,900만 원 정도가 고정비로 나갔었습니다. 와,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. 근데 그만큼 매출도 많이 나왔었어요. 자, 여기까지 저희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그 로컬 직원들과 있었던 에피소드 영상 마치겠습니다.
안녕. 해외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.